안녕하세요. MK코퍼레이션입니다. 지난 7월부터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끝이 보입니다. 렉스턴 W형 인테이크 파이프, 인터쿨러에 들어오는 인테이크 파이프 샘플이 드디어 완성이 됐고요. 지난주에 완성이 돼서 어저께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제품 크기는 당연히 순정 인테이크 파이프와 동일하고요. 순정 인테이크 파이프와의 차이점은 중간에 이음매가 없습니다. 순정 인테이크는 여기쯤에 이음매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서 아마 두께가 변하면서 공기 저항도 생겼을 거고 그럴 텐데 MK 인테이크 파이프 같은 경우는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통짜관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공기 저항 같은 게 없이 공기 흐름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질이 순정 같은 경우는 고무라던가 플라스틱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강화 실리콘을 사용합니다. 강화 실리콘이 이전에 샘플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실리콘 안에 섬유로 강화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샘플은 실리콘에 폴리에스터 원사로 된 천을 결합한 그런 강화 실리콘을 쓰고요. 이거를 제가 제조사랑 얘기를 할 때 단가를 생각보다 잘 받았어요. 예상보다 단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가를 떨어진 거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더 좋은 재질을 쓰느냐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제조사에 더 좋은 재질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쪽에서 저한테 제안을 해준 게 일반 실리콘이 아닌 베이퍼 페이즈드 실리콘, 발음 어렵네요. 베이퍼 페이즈드 실리콘이라는 걸 쓰고 그리고 폴리에스터 원사 대신에 아라미드 원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서 따지면 원가가 한 50% 올라갔고요. 그 원가가 50% 올라가서 기존에 생각했던 가격을 그대로 진행하는 지금 소비자 가격 12만 원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일반 실리콘의 폴리에스터 원사 그리고 이번에 제작한 샘플이 베이퍼 페이즈드 실리콘의 아라미드 원사인데 이게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조사에다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뭔가를 달라 그랬더니 재질 샘플이 재질 견본이 오기는 왔어요. 근데 이거를 요게 폴리에스터 원사가 결합된 실리콘이고요. 이쪽이 아라미드 원사가 결합된 실리콘입니다. 일단은 육안상으로 거의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제조사에서도 이거는 구별할 수 없을 거다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아라미드 원사가 특징이 약간 더 노란색을 띱니다. 이쪽을 보시면 얘보다 확실히 노란색이 좀 더 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요 재질로 제작을 한 거고요. 뭐 육안상 차이는 안 나지만 실제적으로 아라미드 원사와 베이퍼 페이즈드 실리콘을 쓰면 내인장성, 내화학성 그리고 내열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실리콘은 내열 온도가 180도인데 동작 가능 온도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 가능 온도가 260도까지 260도 맞네요. 260도까지. 그래서 엔진룸에서 생기는 정도의 온도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되겠고요. 내인장성 역시 훨씬 더 뛰어나서 파열되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을 몇 겹으로 감냐에 따라서 4중 파이프, 5중 파이프, 뭐 3중 이렇게 갈리는데요. 시중에 있는 저가형 제품들은 대개 3중 파이프고요. 요걸 보시면 이쪽 검은색은 4중 파이프, 이쪽 파란색은 5중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두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든 이유가 일단 두꺼운 걸 먼저 껴보고 이 두꺼운 걸 껴봤을 때 만약에라도 간섭이 있거나 그러면은 두께가 얇은 이쪽을 사용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얘를 꼈는데 아무런 간섭이 없어요. 간섭도 없고 한 5mm 정도 남고요. 제일 걱정했던 부분 순정 파이프에서 요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어요. 움푹 들어가 있는 이유가 라디에이터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고 실제로 순정 인테이크 파이프를 보시면 이 부분이 라디에이터와 닿아서 갈려 있거나 파손되어 있거나 그런 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고정됐던 부분인데 장착을 해보니까 간섭이 없어요. 간섭이 없고 한 5mm, 6mm 정도 여유가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 시동 걸고 악셀을 밟아와도 진동으로 인한 간섭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간섭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순정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만 장착 시에 순정 파이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많이 쪼이기 때문에 이 직경에 여유를 많이 둡니다. 이쪽도 그렇고요. 이쪽도 여유를 많이 두는데 사실 이 제품이 들어갈 때 좀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순정보다 직경이 2mm 정도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순정 파이프보다 약간 장착할 때 좀 빡빡하게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파이프 같은 경우는 장착이 그 본네트 열고 그릴을 떼면은 금방금방 하는데 얘는 그릴 바로 위에 있는 그 넓은 그 프레임 바 같은 경우를 띄워줘야지 장착이 좀 더 원활할 거예요. 그래서 장착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순정 파이프보다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 업체에서의 작업 공임은 3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제품 색상은요. 요거는 아까 4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튼간에 제품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제작을 할 겁니다. 현장에서는 뭐 프라자나 튜닝샵 이런 데서는 검은색을 좀 더 많이 원하시고요. DIY로 장착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밝은 색상을 원하세요. 이렇게 이상유무나 이런 걸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수량은 반반 정도로 제작을 할 거고요. 추후에 더 물량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때는 그때 가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색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제작이 될 거고 색상에 따른 가격 차등은 없습니다. 일단 생산은 사실은 추석 전에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추석 전에 생산은 아슬아슬하게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선적이 아마 추석 이후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송은 9월 안에 하는 걸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약 신청은 다음 주부터 예약 신청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약은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예약을 받기 시작할 거고요. 상품 페이지가 나중에 본 제품이 나왔을 때 상품 페이지가 완전히 준비가 되겠지만 임시 상품 페이지가 준비가 되는 대로 예약 공지를 걸겠습니다. 한 가지 빼먹었네요. 요 클램프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일반적인 클램프 순정도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요 일반적인 클램프인데 실제 양산시에는 요거 말고 고압 클램프라는 게 별도로 있답니다. 사진은 별도로 다 드릴 건데 고압 클램프용으로 물론 조금 더 비싸지만 공장에서 가져오니까 몇백 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압 클램프로 집어넣어서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품이 좀 더 준비가 되는 대로 그리고 또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요거 테스트를 또 다른 차량에 할 거예요. 오늘 장착 그 테스트한 차량 말고 그래서 그 차량에 장착해가지고 테스트하는 대로 그것도 결과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양산 소식이 있으면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